네, 안녕하십니까. 저대양 양수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2시 1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바이든 시대가 열렸죠. 자, 새로운 시대. 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죠. 분열과 갈등을 딛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슬로건이 바로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정상적이겠죠. 어찌됐든 새롭게 출발하는 정권의 성격이 무엇인지 간에 미국 시장을 보면 통상적으로 새로운 정권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허니문 웰이라고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허니문 웰리는 취임, 내년 1월 20일이 취임일입니다. 취임일 이후 약 3개월 정도 더 지속이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이번 강세장은 내년 상반기 중순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대세적인 사이클은 훨씬 더 크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종합지수 아마도 역사적인 최고점을 넘어서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서 2700, 3000포인트 근처로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그 미국 또는 현재 유럽 속담에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이 있죠. 지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의 종합적인 구도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시 한번 그것을 요점 정리해서 우리 머릿속에 축약해서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목들은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소 느린 감이 좀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네이버나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남들은 다 가는데 이 종목은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자칫 잘못하면 팔기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도 충분히 이 시장에 합류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수급상 아주 심대한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장의 핵심이라고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말씀드릴 것은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분야 중에 물론 이제 IT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를 계속 중앙에 놔야 되겠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석유화학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종목에는 석유화학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LG화학도 있고요. 또 SKC, 그전에 또 하나솔루션이 급등하네요.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자,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 이전에 전부터 우리 종목은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보여드렸던 종목이 있죠. 바로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급등을 해요. 자, 롯데케미칼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에는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건데 그 시사점은 LG화학이나 또는 하나솔루션이나 또는 SKC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데케미칼을 잠깐 짚어보면서 우리 종목인 LG화학과 하나솔루션과 SKC의 맥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대트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유료 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현재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553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내 말씀 그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시장 변화와 관련돼서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상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 지난 10월 달까지입니다. 10월 달, 이번 11월 달에 지금 현재 수급을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까지 5거래일간 일반 개인, 자,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하는 그런 주체들이죠. 3조 3천억 원이나 순매도를 해요. 오늘까지 합치면 거의 4조 원입니다. 거의 4조 원 정도, 일평균 거의 7천억 정도를 대규모로 이른바 속칭 때린다고 하죠.
또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과는 다르게 현재 외국인들이 또 대규모로 순매수하죠. 기관들이 또 그 물량을 같이 외국인과 공조해서 받아주고 있다는 건데, 이 모습은 그동안 10개월 동안 있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금년 1월 2일 이후에 일반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43조 넘게 순매수했고요. 코스닥도 15조 순매수해서 양시장 모두 58조, 근 60조를 순매수했던, 코스피만 따진다 하더라도 월 평균 거의 지금 이 정도면 4조 5천 정도를 순매수, 아주 기세 좋게, 기세 등등하게 매수했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특별히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호 전망도 밝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를 해요. 이렇게 벌써 거의 4조 가깝게 매도를 한단 말이죠. 반면에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해왔던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다시 순매수 합니다. 외국인들이 10월 말까지 26조 정도 순매도, 기관들도 20조, 합계해서 46조 정도를 순매도했던 그들이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일반 개인들의 매물을 모두 받아주고도, 그러고도 더 세게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만 해도 그렇죠. 외국인들이 그 3천억, 기관들도 엄청 매수를 합니다. 금융투자가 중심을 잡고 있죠. 눈치 빠르게, 발 빠르게, 그렇게 잽싸게 이제 민첩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도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는 건데, 코스피만 순매수라는 것이나 코스닥도 순매수하고요. 선물도, 현재 외국인의 선물도 이른바 삼각 순매수, 그것도 그렇고요. 또 특별한 것은 현재 프로그램 매수를 제가 자주 언급을 해드리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왼쪽 하단에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지난 3월달 이후에 엄청나게 쏟아졌었거든요. 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현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삼성전자에 대한 현재 뭡니까? 수급이 막대 그래프로 그려진 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도 같은 맥락의 순매수다 보면 되는데, 매수 규모가 약간 줄어드는 그런 측면. 당장은 삼성전자보다는 다른 대형주에 일단 치중되고 있다는 것을 이 점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인 무게중심이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니죠. 삼성전자는 약간 차근차근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된다는 것은 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대단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입니다. 추세조라 강력히 지금 제가 그어놓은 사선, 현재 내려가는 이런 경사선도 꽤 기울기가 높은 건데요. 그 기울기보다도 더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인기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이것이 원화뿐만 아니라 채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가 그 한국물에는 현재 원화나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매우 추세적이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외국인들이 금년으로 약 25조 원 정도 순매도 한 데다가 앞에서 얘기했던 프로그램 매도, 지난 3월달, 즉 코로나가 대규모로 발발될 때 그때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34조 원 정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물량들의 매도는 상당히 단기적인 매물들이거든요. 그 매물 중에 상당 부분이 회수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합계해서 매수할 수 있는 현재 대기 매수세가 최소한 30조 내지 그 이상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금년은 동학개미가 힘썼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상당 기간 동안 외국인 및 기관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은 무조건 시총 상위주에다가 경기 민감주가 섞여져 있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이제 성장 동력, 성장성까지 있는 분야까지 따진다고 한다면 2차 전지나 또는 태양광 쪽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전혀 늦지 않다 하는 것을, 이런 펀더멘탈, 즉 거시경제 환경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현재 잠깐 실적을
그 전에 바이든오믹스와 관련 잠깐 보도록 하죠. 바이든 정책 3대 핵심이 있죠. 친환경, 그리고 바이든 케어. 지금 사실 오바마 케어가 트럼프 때문에 중단이 됐죠. 바이든 이어받아서 바이든 케어가 될 것이 이어질 것 같고, 그랬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런 뭡니까? 셀트리온 같은 어, 그 바이오 시밀러 쪽에 상당히 유망한데요.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약간 약한 것은 회계 부정 관련 회계 법인이 기소가 되는 바람에 있던 거죠. 추세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자유무역입니다. 현재 뭡니까? 이 트럼프는 고립주의에다가 보호무역주의 주창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정상화된다라 했을 때 자유무역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 해운주, 조선주, 석유화학, 그렇지 않아도 상하이 해임 운임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HMM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좋고요. 그 연결선상에 석유화학주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조적인 수급 변화와 관련돼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시총상의 대형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그리고 코스피 쪽에 우선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하는 것. 이쪽에다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려놓고 나머지 약간의 살을 붙이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포트폴리오의 골격을 형성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케미컬인데요. 롯데케미컬 이왕이면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롯데케미컬은 순수 종합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특별히 현재 경기에 민감한 산업, 경기에 민감한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경기가 좋으면 실적이 좋게 나오지만 그것과 별도로 특별히 성장 동력이 아주 강한 것은 아닙니다. 경기가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롯데케미컬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석유화학의 황금기가 조만간 도래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이나 SKC도 석유화학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상승의 명분이 주어진다는 개념으로 함께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건데요. 일단 롯데케미컬이 어떤 회사냐 하면 NCC, 나프타, 석유화학의 맨 처음에 생산되는 물질인 나프타입니다. 나프타 또는 에틸렌, 나프타나 에틸렌 분해 시설, 분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초 유분, 여기 에틸렌이나 부자디엔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약간 어렵죠. 에틸렌, 부자, 기초 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중간 석유화학 제품 내지 합성 수지까지를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순수 종합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롯데케미칼과 가장 유사한 한때 사업 구성을 하고 있는 업체가 LG화학이나 하나케미칼이 아니고요.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가 가장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제품 중에 주요 제품들이 최근에 뭐 스램, 모노버, 또 부다디에, MEG, PP, 또 LDP 이런 가격 제품 가격이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굉장히 그 폭이 빠르게 확산되고 그리고 그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중국이 깔려 있고요. 또 글로벌 자유무역 시대가 뭡니까? 그 교역량이 늘게 된다는 거죠. 경기 회복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련돼서 이들이 같이 반응하고 있다는 건 실제로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 지난 3분기 영업 실적 발표됐을 때 LG화학의 영업이익이 분기당 영업이 5천억만 넘어도 좋게 했던 건데 9천억이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상당히 좋게 나왔죠. 깜짝 실적이 나왔던 것도 같은 배경이고 이 실적, 이 호실적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현재 진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난 3분기 실적 좋게 나왔지만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집니다. 영업이익 2,800. 원래 롯데케미칼은 분기당 영업이익이 2,500억만 나와도 좋게 나온다는 건데 더 좋게 나온다는 거. 내년 실적 더 좋아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기당 거의 4천억 정도가 나온다는 그런 전망. 이런 정도면 롯데케미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규모입니다. 굉장한 거거든요. 이런 정도면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석유화학 부분의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제 일단 주가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기 전 미리 반영을 하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2021년도 내년도 목표가가 롯데케미칼 현재 20만 원대 초반대인데 이제 얼마입니까? 27만 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얘기가 4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33만 원 이상 올라갈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를 할 것은 롯데케미칼이 그 정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LG화학에서 케미칼, 석유화학 부분을 차지하는 매출 기여도 아직도 60%고요. 영업이익 기여도는 80%나 됩니다.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상대가 중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출 기여도, 석유화학 부분의 매출 기여도가 50%나 되고요. 영업이익 기여도 더 커요. 60%나 돼. 아직까지는 LG화학도 하나솔루션도 기존 석유화학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네들의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석유화학 부분이 좋은 것은 당연히 가치 상승에 충분히 반영이 된다는 것. 지금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현재 지금 신규 사업도 상당히 성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또 현재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기본적인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자기의 본업인 석유화학 부분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SKC도 본업 부분이 80%, 매출의 80%, 영업이익 70%나 차지합니다. 아직까지는 신성장 동력인 전기차용 배터리 동박 부분에 이익 기여도가 25%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데 여기도 상당히 개선될 소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무조건 갖고 있는 물량 보유할 뿐만 아니라 지금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종목, SKC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하나솔루션 뭐 8%로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LG화학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건 LG화학은 기술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는 위치에 있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거기에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계속 끌고 갈 정도로 그런 관점으로 이들 정도를 보시면 되겠다 싶어서 준비한 그런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